예, 모든 투자에 있어서 모두가 다 가격도 상승하고 모두가 투자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시청자님 분들만 그리고 나만 이게 좀 투자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가격,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어려운 시장 올 것 같아요. 분명히 조정 시장이 이제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 지역, 그리고 유지 지역, 하락 상승 예상 지역은 어디일까 한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좀 식별할 수 있도록 한번 강의해 볼 테니까는요. 과연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이 갖고 살고 계신 주택, 이게 과연 상승 지역일까요? 아니면 하락 지역일까를 한번 자체 점검해 보시고 또 투자할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가지 정도, 물론 많은 것 있는데 한 6가지, 7가지 정도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는 지역은 과도하게 상승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상승됐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죠. 다른 요인들과 합쳐졌을 때 하락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좋으면 과도하게 올랐지만 또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짧은 시간에 급격히 상승한 거, 짧은 시간, 보통 1년 사이에 뭐 5억, 6억 올랐다. 이건 위험하죠. 그런데 위험하지만 또 다른 요인과 합쳤을 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건 반드시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승에 매우 좋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 과잉 공급 지역, 특히 아파트가 과잉되면 분명히 하락 요인일 수가 있는데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공급되면 더 오릅니다. 인프라가 좋아지고 학군 생기고 산업 또는 상업 또는 근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아져서 과잉 공급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과잉 공급되었을 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재개발이 많은 지역, 재개발이 많은 지역은 상승 요건입니다. 얼마나 동네가 좋으면 재개발을 해서라도 그런 고비용인데도 재개발을 할까요? 그리고 재개발도 조그마한 게 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좋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 구도심이거나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했던 곳이 재개발이 되는 거죠. 뭐 갑자기 산과 들은 택지 개발을 하는 거지 사람이 원래 사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개발해야만 하지만 안 하는 지역들 많지요. 거기는 인구가 떠나가거나 재개발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도 역시 재개발과 같이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 아무래도 우리가 인구가 많아지고 또 많은 차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차량 문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보통 뭐 GTX나 지하철만 생각하시는데요. 교통, 자가 운전자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좋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도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7개의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갔더니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도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가 예상될 줄 알았더니 인구는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가 또 역시 과잉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이 많은 줄 알았더니 재개발은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질까 봐 안 짓는다는 거죠. 또 재건축이 되어야 될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도 재건축도 안 합니다. 그런데 교통이 좋아질 줄 알았더니 교통 또한 역시 좋아질 여건이 안 되고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동그라미가 많은 지역은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지역은 가격이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동그라미를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것은 하락이 넘어서 폭락까지도 예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지역이 다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여기 이렇게 해당되어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뭔가 정리를 하고 좀 더 나은 지역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갔더니 이제 이번에는 세모로 표현해 볼게요. 과도하게 상승한 줄 알았더니 너무 사람들이 상승을 했지만 조금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상승한 줄 알았더니 장기간에 걸쳐서 스멀스멀 올랐어요. 그리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인구가 늘어날 요인들이 있어요. 학군도 좋고 직장도 생기고 또 뭐 테크노밸리처럼 막 뭐 요즘 IT, BT, 뭐 4차 산업, AI 산업까지 들어오고 앞으로 인구가 더 들어온대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갔더니 장비 투자는 많이 했는데 사람은 안 뽑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만 일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아니겠죠. 인구를 반드시 수반하는 거죠.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에 좀 필요한데 과잉 공급될 줄 알았더니 이미 뭐 규제도 많고 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아져요. 재개발이 많아지면 지역 여건이 좋아지고 주거환경이 좋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재개발들은 한대요. 여기는 원래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다음에 재건축도 기존의 아파트들도 있고 그런데 재건축도 많아요. 뭐 리모델링을 해서 주변 환경을 좋게 한대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교통이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지하철도 하나 생긴다든가 아니면 또 길을 좀 넓혀가지고 차들이 잘 달 수 있게 하고 물류 또는 또 학원 차들 뭐 이런 것들이 다니고 출퇴근 좋게 해준대요. 이런 지역이 있을까요? 거의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세모 표시를 한 지역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이 예상되고 이런 데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폭등할 걸로 보여요. 폭등. 여기 이런 데는 이런 지역은 지금은 어떤 지역일지 모르면 빨리 상급지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모 하나 볼까요? 과도하게 상승한 줄 알았더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정하게 상승을 했고 짧은 시간에 급격히 상승한 게 아니라 남들은 1, 2년 만에 올랐는데 5, 6년 동안 서서히 잘 올라서 탄탄한 가격을 유지해 왔고요. 인구도 어느 정도 다른 데 같이 급격히 인구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계속 사람들의 선호도가 좋아지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평가가 나쁘지 않아서 이사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좀 있대요.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 과잉 공급이 있는 줄 알았더니 주변에 택지를 개발할 때도 별로 없고 원래 기존의 주거 환경이 잘 구축돼 있어서 과잉 공급도 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성남 같은 데가 이런 데죠. 성남. 뭐 인근에 과잉 공급 다 돼 있는데 이제 다 끝나가지고 스스로 재개발, 재건축해서 공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재개발도 많이 지역이 구형이 돼가지고 앞으로 재개발 된대요.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는 뭐 없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재건축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재건축해서 새로 조금씩 이게 좀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들이 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교통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로도 확장되고 어느 정도 뭐 GTX도 하나 들어온대요. 이런 지역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가격이 유지가 계속되는 지역으로 보이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이제 앞으로 뭐 올해든 내년이든 이제 규제가 좀 세고 종부세도 강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될 요인들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러나 가격이 말하는 것처럼 뭐 시차 많은 사람들이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역에 따라서 대세 상승기를 하더라도 덜 오르는 지역이 있고 많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하락기를 하더라도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고 보합세 있고 그중에서도 오르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적어도 오를 지역인지 유지할 지역인지 하락할 지역인지를 인지를 하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어찌 비단 이 7가지 팩터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상승과 하락 요인은 심리에 의한 건다. 심리. 여러분들이 심리에 일으키는 요인들이 자꾸 변동되니까 시장의 심리를 읽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